루피는 티치를 쓰러뜨린 이후 티치를 체포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에 나타난 거프와 맞붙게 되었고, 루피는 거프마저 꺾어버리며 거프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불의 상처 남자를 만나며 라프텔로 향하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에 가게 되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회의를 시작하였고, 피터성은 한탄하며 해군 영웅 거프가 티치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밀짚모자의 진격을 막지는 못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성은 거프 그놈도 부모인 게지, 그리고 만전의 거프라고 할지라도 밀짚모자를 막지는 못했을 걸세 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모였다면 원피스를 찾는 건 시간 문제일세,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대비해야 할 걸세, 새로운 해적왕 아니 조이보이를 막을 준비를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샹크스에게도 루피가 티치와 거프를 꺾었다는 소식이 들어갔고, 샹크스는 눈에 상처를 바라보며 검은 수염 티치의 진격을 막아섰더라. 정말로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었거나 루피, 하지만 넌 좋든 싫든 세계정부의 가장 위협되는 인자가 되었다. 세계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 라고 말하며 루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소식이 버기에게도 전해졌고, 버기는 신문을 보며 이 애송이놈이 그 녀석이 해적왕이 된다면 난 해적신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밀짚모자 정말 해적왕이 될 셈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래곤에게 루피의 소식이 들어갔고, 드래곤은 아버지 결국 손자에게는 져드렸습니까?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여린 분 이라고 말하며 거프가 루피에게 진심을 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예상은 틀렸고, 거프는 전성기의 기량을 잠시 되찾았음에도 루피에게 패배하였기에 루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버기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을 회의실로 불렀고, 미호크는 니놈이 감히 우리를 부르다니 시시한 얘기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자리에 착석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너희 둘 다 밀짚모자에게는 빚이 있지 않나, 특히 크로커다일 너는 이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정색하며 과거의 일 따윈 잊었다, 날 자극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말로는 과거를 잊었다지만 표정은 매우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크로스 길드의 세간의 인식은 상승 중이다, 해군도 슬슬 이 위협을 깨닫기 시작했겠지, 우리의 유토피아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사국가다, 그걸 위해 필요한 건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압도적인 힘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크로커다일과 미호크의 목적이 안정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한 인생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뒤 크로커다일과 미호크의 대화에 끼어들며 이제 나를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너희 그러고도 해적이냐, 그런 어중간한 걸 바라고 자빠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놀라며 뭐냐, 자포자기한 건가 라고 말합니다. 버기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던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에게 운이든 우연이든 우리는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어. 그 말은 즉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남자가 되었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내가 해적왕이 되고 싶어. 힘, 부 전부 손에 들어와 가지러 가자고, 이 세상 보물의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주제를 넘을 수 있다니,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해적은 비즈니스라고 라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은 해적왕이 되고 싶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놈의 이빨림에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그리고 이미 밀짚모자 일당이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았다, 이미 늦었다고 라고 말했고, 버기는 아직 밀짚모자는 라프텔로 가지 못했어, 보물은 쟁탈전이야, 로드 포네그리프를 빼앗기만 하면 된다고. 이 말을 들은 해적들은 모두 원피스를 찾아서 바다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제지할 틈도 주지 않고 전보벌레를 통하여 크로스 길드원 모두에게 너희 말야 뭘 꿈꿔서 바다로 나온 거냐,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목숨이 외치고 있지 않느냐, 현실에 안주한 얼간이들아 가장 원하는 것에 손을 뻗어라, 너희에겐 내가 있다, 가지러 간다 원피스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당황하였으나 이들도 근본은 해적이었기에 해적왕이 되며 원피스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기에 버기가 이미 일을 벌리자 굳이 버기를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버기가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하겠다는 소식이 해군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해군의 장성들은 크로스 길드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밀짚모자에 이어 버기 녀석도 날뛰기 시작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더 혼란해질지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종이를 태워버렸고, 키자루는 현실적으로 더 위험한 집단은 아직은 크로스 길드라고 볼 수 있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거는 바람에 티본 중장을 포함한 해군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그렇다면 크로스 길드를 먼저 부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크로스 길드의 현실적인 전력은 천량 광대 버기, 매눈 미호크, 썰 크로커다일 이 3명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윗선에서는 밀지모자 일당을 제외한 어떠한 해적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윗대가리의 영감들에게는 해군에게 현상금이 걸린 일 따윈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해적왕의 탄생만이 중요하단 말이겠지. 정말로 답답하구만 이 원수라는 것을,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해적들을 소탕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매우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크로스 길드의 진격 따윈 중요하지 않았기에 모든 신경을 밀지모자 일당에게 쏟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은 버기가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함을 발표한 이후 어쩔 수 없이 버기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그럼 이제 어쩔 셈이냐, 밀짚모자 일당은 로드스타 섬으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곧바로 로드스타 섬으로 갈 거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로드스타 섬, 로저 해적단 시절에 가봤던 곳이지. 하지만 그 녀석들 제 아무리 빨라도 최소 일주일은 걸릴 테다. 하치노스 섬에서 로드스타 섬까지는 무지 멀거든. 우리는 그 사이에 추가 병력을 확보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세력이 밀지모자 일당보다 아래거든. 이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더 영입할 카드라도 있나? 어중이 떠중이를 영입하며 시간을 끌고 싶진 않군. 이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거물을 영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크로스 길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전칠무회 아니냐? 우리의 영입 대상은 전칠무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지금 매물로 나와있는 전칠무회는 없을 텐데 라고 물었고, 버기는 임펠다운을 터는 거다. 그리고 그곳에 잡혀있는 도플라밍고를 보섭하면 우리 크로스 길드는 그야말로 무적의 집단 이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당황하며 정의의 문은 무슨 수로 열 거지? 그리고 민고 자식이 우리에게 협조할 리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기하하하하, 너 바보냐? 감옥에 잡힌 녀석들에게 선택지가 어디냐? 니놈도 정상결전 직전 밀지모자와 손을 잡았지 않았나? 자유가 구속되면 사람은 변하는 법이라고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발끈하며 버기를 노려봤고, 버기는 놀라며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굳이 정의의 문을 열 필요는 없다. 우리 셋만 임펠다운으로 향한다면 날아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그리고 현재 해군의 병력은 모두 밀지모자 일당을 주시하고 있다. 고로 임펠다운의 경비가 느슨해졌다는 말씀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일리가 있군. 좋다, 너의 작전을 따라보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유토피아 건설로 바뀐다 라고 말하며 버기의 작전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고, 크로커다일 역시 하는 수 없이 버기의 작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은 곧바로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버기는 동강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하늘을 날며 한 손에는 미호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모래모래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펠다운의 경비병들은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이 접근 중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임펠다운의 근처에 도달하자 다시 오기 싫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미호크는 여기 오자고 한 건 너다, 이제 놔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놔달라고 말했고, 버기는 미호크를 놔줍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임펠다운으로 하강하였고, 크로커다일과 버기가 이를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임펠다운의 입구에 도달하였고, 임펠다운의 경비병들은 놀라며 저 녀석은 전칠무의 매눈 미호크, 저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참격을 날려 임펠다운의 경비병들을 모조리 쓰러뜨렸고, 뒤이어 버기와 크로커다일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만족하며 어이, 이럴 작전이었다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저 문도 베어버려라 미호크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호크는 정색하며 날 부하 취급하는 건 관두지 그래 라고 말했고, 버기는 놀라며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사블스를 사용하여 여유롭게 임펠다운의 입구를 부숴버렸고,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은 임펠다운으로 진입합니다.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이 갑자기 임펠다운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마젤란과 한야발에게도 전해졌고, 마젤란은 당황하며 크로스 길드가 어째서 라고 말했고, 한야발은 타록스를 구하려는 게 아닐까요? 설마 도플라밍고를? 라고 말했고, 마젤란은
사왕과의 충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당장 상부에 연락하여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말했고 한야말은 오로성에게 연락하여 여기는 임펠다운 사왕 버기를 필두로 메에눈과 크로커다일이 임펠다운에 침입했습니다. 목표는 아직 모르나 빠른 속도로 아래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그게 무슨 소리냐, 임펠다운에 크로스 길드가 나타났다는 소리냐 라고 물었고 한야말은 네 그렇습니다. 정의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중으로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해군본부에 연락하여 지원을 보내겠다. 마젤란을 필두로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을 붙잡아둬라. 사왕과의 충돌을 허가한다.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마젤란은 곧바로 출격하며 해적놈들이 임펠다운에 침공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지옥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놈들을 반드시 막아서겠다. 라고 말하며 마젤란은 홀로 크로스 길드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해군에게도 전해졌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부하에게 사건에 이어 계속하여 사건이 터지는군. 당장 할애할 수 있는 병력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의 부하는 키자루 씨는 밀지모자 일당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 중이며 로쿠규 씨와 후지토라 씨는 혁명군과 대치 중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임펠다운에 할애할 병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골머리를 앓으며 오로성에게 연락하여 지금 당장 임펠다운으로 보낼 병력이 없소. 차라리 제가 나서서 책임지고 크로스 길드를 잡아놓겠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성은 자네는 해군의 얼굴이다 사카즈키. 자네가 임펠다운에서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군본부가 타격을 입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임펠다운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때마침 검은 수염 해적단을 체포한 거프가 임펠다운으로 향하고 있다니 거프에게 알려두겠네. 라고 말하며 루피와의 대결이 끝난 이후 하치노스 섬의 죄수들을 호송 중인 거프에게 말하며 임펠다운에 들린 김에 크로스 길드를 체포하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거프라면 신뢰할 수 있기에 우선은 오로성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은 재빠르게 임펠다운 레벨 6로 향하였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다신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티치 녀석이 죄수들을 모조리 빼가는 바람에 임펠다운 레벨 6에도 사람이 많이 없구만. 조커는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견문색 회기를 통하여 도플라밍고의 인기척을 감지하며 저곳이군 이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못 보던 놈들인데 날 제거하기 위해 위에서 내려온 자객이냐? 라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한심하기 짝이 없군 조커. 니놈과 손을 잡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악어 자식 훗훗훗훗 나를 구하러 온 게냐? 광대버기의 수하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나를 버리고 광대버기와 손을 잡다니 조금은 섭섭한걸 이라고 말했고 버기는 도플라밍고의 앞에서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싶었기에 어이 조커, 지옥의 밑바닥에 박혀있을 바엔 나의 부하가 되어 다시 날개를 다는 게 어떤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훗훗훗훗 나는 누군가의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아. 그나저나 의외군 메에눈 이놈이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다니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우린 그저 동맹일 뿐이다. 이 녀석이 연합을 대표할 뿐 상하관계는 없다. 빠르게 결정해라 조커. 널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해군이 들이닥치면 우리라도 곤란하다고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크로스 길드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너희들의 목표는 뭐지? 라고 물었고 버기는 해적이라면 당연하지 않냐? 해적왕이 되는 거다 라고 소리쳤고 도플라밍고는 폭소하며 어처구니 없는 바보 녀석이군. 그래 해적에겐 그런 객기가 필요한 법이다 라고 말하며 버기의 의견에 동조해줍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류오를 사용하여 감옥을 부숴버렸고 도플라밍고의 수갑을 풀어줍니다.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이 도플라밍고의 수갑을 풀어준 이후 곧바로 탈출을 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마젤란이 나타나 이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이곳은 나의 지옥이다. 너희 같은 해적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다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독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맹독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미호크,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는 일제히 공중으로 점프해 마젤란의 공격을 피해냈으나 버기는 몸이 굳어버리며 마젤란이 벌써? 다른 놈은 몰라도 난 죽을지도 몰라 라고 소리치며 울먹입니다. 그러자 크로커다일은 모래 폭풍을 이용하여 버기를 공중으로 띄운 이후
정신 차려라 버기, 최소한 짐작은 되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저 녀석 숨겨진 힘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허당이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버기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며 버기가 허당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마젤란은 우리가 처리한다. 넌 악마의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공중에 떠 있어라 라고 말한 이후 미호크는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려 마젤란을 공격하였고, 마젤란은 포이즌 캐슬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곧바로 사블스를 사용하여 마젤란을 베어버렸고, 더플라밍고가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오색실을 사용하여 마젤란을 베어버렸고, 마젤란은 휘청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일섬을 사용하여 마젤란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마젤란은 크로코다일, 미호크, 도플라밍고의 연속 공격을 맞고 주저앉았으나 다행히도 정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젤란이 쓰러진 순간 크로스길드 전원은 도주하였고, 마젤란은 임펠다운이 붕괴될 각오로 히드라를 사용하여 크로스길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저 독에 대이면 썩 유쾌하지 못하겠군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이미 우리는 사정 범위를 넘어섰다. 이대로 쭉 위로 달리면 된다 라고 말했고, 크로스길드는 더욱 속도를 높여 임펠다운 레벨 1에 도달하며 탈옥을 눈앞에 둡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임펠다운 옥돌수들과 사디 한야바를 포함한 임펠다운의 전력이 모두 나타났고, 마젤란이 무서운 속도로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의 모든 전력이 합쳐지더라도 크로스길드를 막아낼 수는 없었기에 버기는 여유를 부리며 어이 너희들 지금 비킨다면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할 거야 라고 말하며 겁을 줬고,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놀라며 미호크 크로코다일을 수하로 둔 남자, 이제는 기어코 도플라밍고마저 영입했구나. 저 남자가 진심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린 모두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버기의 명성을 보고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야발이 상대가 누구든 간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해적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쓰레기들, 우리는 그 쓰레기를 치울 의무가 있다 라고 말한 이후 홀로 크로스길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옥졸수와 경비병들은 한야발의 연설에 감동을 받으며 일제히 크로스길드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귀찮게 되었구만 이라고 말한 이후 순식간에 참격을 휘둘러 임펠다운 옥졸수를 모조리 정리했고, 크로코다일과 더플라밍고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임펠다운 경비병들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한야발을 포함한 임펠다운 옥졸수 경비병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크로스길드는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고, 임펠다운의 거프의 군함이 도착하였습니다.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해군의 군함이 온 것을 파악하였고, 시간을 지체했나 보군. 해군의 군함이 도착했다. 그리고 이 정도 패기는 이라고 말하며 최소 해군 대장급의 인물이 탄 군함이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저들을 쓰러뜨릴 필요는 없다. 이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도망치면 된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서 구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린스 글스가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늘을 뒤덮으며 퇴로를 막아버렸고, 이후 거프와 보가드가 나타납니다. 또한 크로스길드의 뒤에서는 크로스길드를 추격하던 마젤란이 나타났고, 버기는 당황하며 거프 중장, 거기다가 마젤란까지, 어이 매눈 조커 악어 자식아, 내가 빨리 도망치자고 했잖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크로코다일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아직 점토가 하늘을 완전히 뒤덮지는 못했다. 잠시 해군과 대치한 이후 해군들을 무력화시켜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뒤 곧바로 하늘로 날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다행히도 해군의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군. 특히 영웅 거프, 저 정도의 부상을 입고 용케도 서 있는군 이라고 말하며 거프가 루피와 싸운 직후이기에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을 바라보며 어이 해적놈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 저항하지 않겠다면 죽이진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루피가 자신을 능가하는 강자로 성장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미호크는 보가드를 발견한 이후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오랜만에 보는 건 보가드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매눈 교류전 이후 처음인가 다시 만나게 되어 몹시 반갑지만 적으로 만나게 된 건 유감이군 이라고 말하며 칼을 보가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이 보가드를 맞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보가드를 향해 뛰어가며 보가드와 미호크의 리벤지 매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마젤란 자식은 내가 맞지 여러모로 갚아줄 게 많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마젤란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거프를 바라보며 빈사의 영감을 상대하고 싶진 않지만 빠르게도 선점들 하셨군. 광대벅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해적왕이 되겠다는 놈이 이런 곳에서 죽을 리는 없겠지. 널 보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해적왕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한 애송이 한 명이 떠올라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버기를 보며 루피와 비슷한 기운을 느끼며 버기가 약하긴 하더라도 이곳에서 개죽음 당할 위인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자신이 거프를 상대하기 위하여 거프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버기는 좌절하며 해적왕 따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로저 선장, 샹크스, 레일리 누구라도 날 좀 도와줘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버기에게 접촉하였고 버기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도플라밍고는 배황색 패기를 사용하여 마젤란의 근처에 있는 경비병들과 옥졸수를 모조리 기절시킨 이후 마젤란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니놈의 탈옥만큼은 반드시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줘야겠다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인가? 상부의 영감들이 경계할 만하지. 그 물건은 존재 자체로 세계를 뒤흔들 테니 라고 말했고 마젤란은 의아해하며 오래전에 천룡인의 지위를 박탈당한 니놈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 리가 없을 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성지 마리조아 중심부에 잠들어 있는 고대병기 우라노스 그리고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베가펑크의 발명품의 위치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마리조아의 국보다 고대병기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면 제 아무리 세계정부라 할지라도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조아의 국보의 정체가 고대병기 우라노스와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베가펑크의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젤란은 당황하며 고대병기는 정부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마리조아에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마리조아의 국보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는 신의 기사단과 오로성뿐이다. 그러니 너희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하며 폭소합니다. 참고로 이무 역시 마리조아의 국보의 정체를 알고 있으나 도플라밍고가 이무의 정체를 알지는 못하였기에 이무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젤란은 도플라밍고를 통하여 마리조아의 국보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나 그 사실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기에 우선은 도플라밍고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역시 이를 파악한 이후 공중으로 높이 점프한 뒤 조만간 세계의 역사는 크게 바뀔 거다. 정부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호걸들의 시대가 도래한다. 너희 정부가 설 세상 따윈 없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오색실을 사용하여 마젤란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젤란은 무장색 패기를 이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히드라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를 노립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이를 피해낸 이후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플랩스레드를 사용하여 마젤란을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공중에서 착지한 이후 버기를 바라보며 저 녀석 아직 죽지 않았어. 그건 그렇고 모리아 저 녀석 살아있었나? 라고 말하며 버기와 접촉 중인 모리아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젤란이 다시 일어섰고 도플라밍고는 역시 지옥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남자답군 이라고 말하며 마젤란과의 2차전을 준비합니다. 크로커다일은 거프에게 다가간 이후 거프의 엄청난 패기를 느끼며 다 죽어가는 영감이 이런 패기라니 흰수염 영감도 그렇고 어떻게 되먹은 영감들인가 라고 말하며 거프가 부상을 입긴 하였으나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며 탈출만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크로커다일을 보며 부앗 하하하 악어의 송이 니놈이 나와 겸상할 레벨은 아니지 않나 라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나 말라고 라고 말한 이후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프가 밟고 있는 지면을 모래지옥으로 만들어 거프를 빨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점프한 이후 그대로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을 공중에서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했으며 거프 역시 지친 상태였기에 갤럭시 임팩트의 위력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크로커다일은 가까스로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며
확실히 나도 늙고 지치긴 했나 보군. 겨우 이 정도 위력이라니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는 영감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이라니 라고 말하며 자칫하면 자신이 여기서 거프에게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극도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버기는 더플라밍고 미호크 크로커다일이 일제히 전투를 시작한 이후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로저의 적단 시절부터 타고난 생존력을 보이며 이리저리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프가 하치노스 섬에서 호송해온 티치 아오키즈를 포함한 검은 수염의 적단을 보게 되었고, 버기는 저 녀석들이 왜 여기에?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원래 잡혀있었던 모리아도 그들과 함께 묶여있었고,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던 모리아는 어이 버기, 나를 풀어주면 지금 너에게 도움을 주마. 어차피 너희들도 이판사판 아니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내가 네 놈을 어떻게 신뢰하냐? 못 풀어준다 이놈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이 나타나 버기에게 총을 겨누며 저 녀석의 능력은 동강동강 열매, 참격은 통하지 않는다. 일제히 발포해라 라고 말하며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총이 버기를 스쳐갔고, 버기는 여기서 모리아를 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군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모리아를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특제 연막탄을 터뜨린 이후 모리아를 풀어주었고, 모리아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키시시시 광대자식, 우선은 너를 도와주마. 나도 이곳에서 탈출하는 게 우선이라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들을 모조리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미호크와 보가드는 교류회 이후 임펠다운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보가드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전력으로 보가드와의 전투에 임한 이후 보가드를 쓰러뜨리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가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최고 기술 중 하나인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보가드는 인류관법 제3식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하지만 보가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미호크는 기세를 놓치지 않고 흑도 이자요이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관법 제1식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니놈이 제자를 키운 건 의외로군. 니놈이 뿌려놓은 불꽃은 잘 보았다. 그 불꽃이 화마가 되어 널 집어삼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하치노스 섬에서 겨룬 조로를 떠올리며 조로가 훗날 미호크를 넘어설 수 있는 재능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조로를 떠올리며 화마가 될지 신기로가 될지는 그 녀석이 하는 데에 달렸지. 나도 많은 기대를 하는 놈이라서 말이야. 롤로노아가 내 오랜 염원을 이뤄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네 라고 말하며 조로가 빨간 머리를 뛰어넘는 검사가 되어 자신과 겨루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무엇이든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지, 항상 예상치 못한 강자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이라네 라고 말하며, 보가드는 과거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할 뻔하였으나 미호크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을 떠올립니다. 미호크와 보가드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두 캐릭터는 조금은 지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곳이 승부처라고 생각한 이후 흑도 참란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보이지 않는 속도로 베어버렸고, 보가드의 양 허벅지와 어깨에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복부를 찌르는 데 성공했고, 미호크 역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가드가 무리한 공격을 하며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미호크는 흑도 초승달을 사용하여 강력한 참격 3개를 동시에 날렸고, 보가드는 결국 무릎을 꿇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전향을 살폈고, 도플라밍고는 마젤란과 무리 없이 겨루고 있었으며, 버기도 모리아와 손을 잡으며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거프에게 그야말로 양악을 당하고 있었고, 크로커다일의 전신은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호크는 크로커다일을 돕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크로커다일을 지원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거프는 지친 몸으로도 크로커다일에게 우위를 점하며 해군 영웅다운 모습을 연출하였고, 크로커다일은 위기에 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가드를 쓰러뜨린 미호크가 날아와 거프의 주먹을 막아섰고, 거프는 미호크를 보며 애송이놈 한두 명 더 온다고 바뀔 게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앞에 두고도 자신감을 내비치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미호크에게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거프의 공격을 막아냄과 동시에 거프를 멀리 쳐내버립니다. 하지만 거프의 공격의 여파로 인하여 미호크의 팔이 저려왔고, 미호크는 놀라며 이게 다 죽어가는 노인이 낼 수 있는 힘인가? 밀짚모자 그 녀석의 말도 안 되는 강함의 원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루피와의 대결로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였기에 이내 미호크가 거프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미호크는 틈을 봐 거프가 밟고 있는 지면을 갈라버리며 거프를 고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버기는 모리아를 구출한 이후 탈출 타이밍을 지켜봤고, 미호크가 버가드를 제압한 이후 거프마저 고립시키는데 성공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큰 소리로 해적놈들아 잘 있어라, 우린 이제 도망친다 라고 소리치며 특제 연막탄을 사용하여 해군들의 시야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마젤란에게 오버히트를 날려 마젤란의 시야를 방해한 이후 훗 이젠 다신 만나지 말자고 지옥의 주인 나으리 라고 말한 이후 공중으로 높게 점프하여 임펠다운에서 도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크로커다일도 일제히 공중으로 날아서 도주하였고, 버기는 모리아를 들고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크로스길드 전원이 공중에 떠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 3장을 사용하여 해군의 추격을 막아냈고, 버기, 크로커다일, 미호크는 도플라밍고와 모리아를 새로운 동료로 영입함과 동시에 임펠다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폭소하며 기야하하하 임펠다운을 2번이나 턴 사나이, 그게 바로 이 버기님이란 말씀 이라고 말하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웃으며 버기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모리아는 매눈 악어자식아 진짜 저 녀석이 크로스길드의 리더가 맞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좋든 싫든 이놈은 우리의 리더다 라고 말하며 이제는 버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 역시 이런 바보가 때론 세상의 정점에 서기 마련이지 라고 말하며 버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치노스 섬에서 엘바프를 거쳐 드디어 최후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로드스타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드스타 섬에 상륙한 이후 으차 여기가 최후의 섬인가? 근데 직감적으로 느껴지는걸 여긴 세상의 종착지가 아니야 라고 말했고, 나미는 당연한 소릴, 우리가 가야 할 섬은 해적왕이 보물을 남긴 라프텔이라는 섬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나 루피를 보며 수십 년 전에도 이 섬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내가 있었지, 그리고 그 사내도 밀짚모자를 썼던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우섭은 설마 그 사내가 로저? 어이 영감 더 이야기해달라고 라고 말하나 노인은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는군. 자네들이 이 섬에 온 이유는 불의 상처 남자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 남자는 저 산 꼭대기에서 자주 나타나네 라고 말하며 매우 높은 산을 가르쳤고, 루피는 우선 저기 가기 전에 밥이나 먹자 라고 말했고, 쌍디는 웃으며 루피를 위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범상치 않은 기운이군. 불의 상처 남자 이 섬에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산 꼭대기를 응시합니다. 루피는 식사를 마친 이후 곧바로 불의 상처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의 산 꼭대기로 향하였고, 마침내 밀짚모자 일당은 산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집 한 채가 있었고, 밀짚모자 일당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며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나미는 날씨가 이렇게 급변할 리가 없어, 이건 악마의 열매 능력인가? 라고 말했고, 조로와 쌍디는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집안의 문이 열리며 불의 상처 남자가 나타났고, 불의 상처 남자의 정체는 전 로저 해적단의 3인자였던 스코퍼 가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가반의 정체를 몰랐기에 가반을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고, 가반은 루피를 보며 네가 레일리의 제자냐? 이 양반 제자를 둘지는 몰랐는데 어지간히 네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그리고 샹크스는 잘 지내고 있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가반이 샹크스와 레일리를 언급하자 환하게 웃으며 아저씨 레일리와 샹크스를 알아? 라고 물었고, 가반은 나도 로저 해적단의 일원이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로비는 저희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최후의 섬 라프텔로 가기 위한 마지막 열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고, 가반은 선장이 말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건가?
따라와라 라고 말한 이후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은 임펠다운을 침공하여 더플라밍고와 모리아를 구출한 뒤 임펠다운에서 빠져나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본진에 도착한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 더플라밍고, 모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버기는 밀지모자 일당이 로드스타 섬에 거의 도착을 했다더군. 우리도 서둘러 로드스타 섬으로 향하자 라고 말하며 곧바로 로드스타 섬으로 출발할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더플라밍고가 어이 광대자식아, 속세의 여유를 즐기는 건 오랜만인데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나 라고 물었고, 버기는 솔직히 자기도 조금은 힘들었기에 마지못해 더플라밍고의 제안을 받아들인 척하며 1시간만 휴식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크로커다일은 더플라밍고에게 니놈이 마젤란에게 말한 마리조아의 국보가 고대병기 우라노스라고 들었다. 니놈 고대병기에 대해 잘 알고 있나? 라고 말하며 고대병기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로커다일은 과거 알라바스타에 잠들어 있는 고대병기 플루톤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군대를 만들어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플라밍고는 고대병기는 공백의 100년에 존재했던 강력한 무기로 하나만 세상에 나타나도 세상을 멸할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지, 우라노스 마리조아에 있는 국보의 정체다. 단 한 번 우라노스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섬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었다. 닥터 베가펑크가 마더프레임이라는 대체품을 만들고 있다던데 닥터 베가펑크조차 우라노스를 흉내낼 수만 있을 뿐 완벽히 구현해내지는 못한다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우라노스가 피폭한 곳이 어디지? 라고 물었고, 더플라밍고는 지금의 NES 로비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NES 로비에 거대한 구멍이 그 흔적인가? 라고 물었고, 더플라밍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더플라밍고는 말을 이어가며 현재 세계 정부에서는 고대병기의 부활을 꿈꾸고 있으나 그들조차 고대병기를 다루지 못하고 있지.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특수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기술은 고대의 기술이다. 닥터 베가펑크가 연구를 하고 있다곤 들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더군. 그리고 포세이돈은 물체가 아니라 생명체이며 플루톤은 설계도만이 존재할 뿐 실물은 이미 오래전에 소실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렇기에 원피스를 찾아낸 이후 모든 고대병기를 모은다면 비로소 하늘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라고 말합니다. 크로스길드는 조금의 휴식을 취한 이후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강탈하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먼저 로드스타 섬에 도착한 밀짚모자 일당은 가반을 따라 어딘가로 향했고, 그곳에는 포네그리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반은 로빈을 보며 이 포네그리프는 리오 포네그리프의 일부지, 자네가 마지막 8개의 리오 포네그리프를 모았다면 마지막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걸세 라고 말했고, 로빈은 기뻐하며 애진작의 8개의 리오 포네그리프는 모아두었습니다. 마지막 리오 포네그리프가 이곳에 있을 줄이야. 그렇다면 이 리오 포네그리프가 라프텔로 가는 마지막 열쇠입니까? 라고 물었고, 가반은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 9개의 리오 포네그리프, 이 모든 게 모였다면 비로소 라프텔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이 드디어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반은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이 머지않았구나 라고 말해주며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로빈은 넋이나간 표정으로 리오 포네그리프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루피는 그 순간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봐 조로, 느껴져? 엄청 강한 녀석이 오고 있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선명하게 느껴진다. 아마 라프텔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이 될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로빈을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은 우선은 가반의 집 밖으로 나와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가 감지한 엄청 강한 녀석은 크로스길드의 미호크였고, 잠시 후 크로스길드가 로드스타 섬에 도달합니다. 한편 가반 역시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누군가의 패기를 감지하였고,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패기라면 마치 그 녀석들이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로저, 흰수염, 레일리, 센고쿠, 거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먼 곳에서 패기를 느끼며 밀짚모자 더 이상 그때의 애송이가 아니다. 기운을 감지하는 것만으로 손에 땀이 날 지경이라니 라고 말하며 땀으로 흠뻑 젖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로스길드와 밀짚모자 일당이 로드스타 섬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버기는 로드스타 섬에 도달한 이후 로저 선장과 함께 온 이후 몇 년 만인가 샹크스 녀석보다 먼저 이 섬에 오게 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호크는 밀짚모자 일당이 이미 불의 상처 남자를 만난 것 같군, 우선 흩어져서 수색하지 라고 말했고, 버기는 밀짚모자 자식은 나에게 맡겨라 라고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고, 크로커다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밀짚모자가 어느 정도의 남자인지 모르는 거냐, 그 녀석은 카이도우 센고쿠 티치를 꺾는데 성공했다, 니놈은 물론이고 우리 중 누구도 그놈을 장담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그놈보다 강하진 않지만 그놈을 쓰러뜨릴 방법은 알고 있다. 너희들은 밀짚모자 일당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강탈한 이후 불의 상처 남자를 찾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 미호크, 도플라밍고, 모리아는 못마땅했으나 별다른 수가 없었기에 버기의 작전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특제 고기탄을 꺼내들며 밀짚모자 녀석을 유인할 미끼다, 그 녀석이라면 이 냄새를 맡고 여기로 올 테지 라고 말하며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 특제 고기탄을 터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냄새를 맡게 되었고, 루피는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나는데 저곳은 내가 수색해볼 테니 너희들은 다른 곳을 살펴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가장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쌍디와 징베만이 수색을 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은 가반의 집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특제 고기탄의 냄새를 맡고 버기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고, 버기와 루피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저 녀석 2년 전에 그 녀석이 아니야, 이 정도 위압감은 로저 선장, 아니 그 이상, 현실적으로 내가 저놈을 이길 방법은 없다, 하지만 시간 끌기라면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버기는 루피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밀짚모자 사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잘 들었다, 그리고 나도 사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잘 들었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갸우뚱한 표정으로 그래, 근데 네가 어떻게 사왕이 된 거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버기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버기는 이 몸에 숨겨진 힘을 정부 측에서 파악한 거지, 참고로 나는 샹크스와 라이벌로 불렸던 몸이다, 그렇게 우리 둘이 싸우게 된다면 이 섬이 남아나질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들도 많이 다칠 테지, 그러니 너에게 제안 하나를 하마, 우리 동료들이 승부를 다 본 다음 너와 나는 마지막으로 붙는 게 어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너에게 저 고기를 전부 주마 라고 말하며 산처럼 쌓여있는 고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루피는 동료들을 믿었으며 고기를 먹고 싶었기에 버기의 제안을 수락하며 어이 빨강코, 너 괜찮은 녀석이었잖아 라고 말하며 웃으며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밀짚모자 녀석은 잠시 묶어뒀고, 매눈, 악어자식, 민고자식, 모리아 녀석이 밀짚모자 일당을 모조리 제압하면 저 녀석은 다구리를 쳐버리거나 함정에 빠뜨린 뒤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훔쳐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 길드는 흩어져서 밀짚모자 일당을 수색하기로 결정하였고, 모리아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며 산 꼭대기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그리고 현재 산 꼭대기에는 루피, 조로, 쌍디, 징베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이 있었기에 사실상 전투원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빠른 속도로 산 꼭대기로 향했고 그곳에서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모리아를 발견하며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이 왜 여기에, 분명 하치노스 섬에서 해군에게 붙잡혔을 텐데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초파도 이를 보며 놀라며 스릴러바크의 괴물 자식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거대 가위를 꺼내어 우솝의 그림자를 잘라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룩이 나타나 모리아의 가위를 쳐내며 요호호호호, 오랜 악연을 갚아드릴 차례네요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해골 자식, 이놈이 밀짚모자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않았어도 내 그림자 왕국은 건재했을 텐데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좀비 병사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제가 모리아를 상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비 병사들을 맡아주시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키시시시, 하치노스 섬에서 쓸만한 녀석을 좀비로 바꿨다, 전 록세적단 출신의 강자 은부, 이 녀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좀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가 은부를 좀비 병사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코비와 스모커가 은부를 잡아준 이후 코비가 은부를 티치에게 건네주었고, 티치가 은부를 하치노스 섬의 감옥에 가둬놓았고, 모리아가 기회를 봐서 은부를 기습한 이후 은부의 그림자를 강탈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모리아는 음부를 포함한 좀비 병사들을 이용하여 밀지모잘당을 공격하려 했고, 나미, 프랑키, 우섭, 초파가 좀비 병사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모리아와 악연이 있었던 브룩이 모리아를 도맡아 상대하게 되었고, 모리아와 브룩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모리아는 브룩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브룩을 만만하게 보며 키시시시 다시 한번 그림자를 거두어 영원한 어둠 속에 살게 만들어주지 라고 소리친 이후 브룩에게 뿔도마뱀을 사용하여 브룩의 뼈를 부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브룩은 콧노래 300보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모리아의 뿔도마뱀을 쳐내는 데 성공했고, 모리아는 놀라며 브룩이 과거보다 성장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브룩은 바스코샷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자신을 떠올리며 루피 선장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다시는 그런 패배를 맞이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한 이후 비연곡 방드로를 사용하여 모리아의 다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룩은 자신이 스피드만큼은 모리아보다 빠르다고 확신하며 공격을 속사포처럼 집어넣기 시작하였고, 거대화를 하며 기동성이 떨어진 모리아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나 브룩의 공격을 계속하여 허용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브룩에게 정타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우선은 브룩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면에 강력한 펀치를 집어넣었고, 모리아의 펀치로 인하여 브룩이 밟고 있던 지면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브룩은 마치 한 명의 연주가처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너진 지면 속에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야면과 쿠 드로아를 사용하여 모리아의 얼굴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모리아의 거대화가 풀리게 됩니다. 은부를 필두로 한 좀비 부대가 우솝, 나미, 초파, 프랑키를 노렸고, 우솝은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좀비 부대를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미는 제우스와 협공하여 뇌운을 사용하여 좀비 부대를 쉽게 정리하였고, 프랑키는 장군 모드로 초파는 거대화를 사용한 이후 동시에 은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초파는 슈퍼 프레퍼 공이라는 연기기를 사용하여 은부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좀비 병사들 정도야 식은 줄 먹기인걸, 하하하 몇 명이 와도 상관없어 라고 소리쳤고, 프랑키는 웃으며 이전 전투에 비하면 너무 쉬운걸 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밀지모잘당은 사선을 겪으며 너무나도 강해진 상태였기에 자아가 없는 좀비 병사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은부는 일반적인 좀비 병사들보단 강했고 다시 한번 은부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우솝이 필살 초록성을 사용하여 은부의 발을 묶어버렸고, 나미가 제우스를 이용하여 뇌용을 사용하여 은부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랑키가 메디컬 빔을 쏴서 은부의 복부를 그대로 녹여버렸고, 초파가 발굽 마름모를 사용하여 은부를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솝은 브룩 좀비 병사는 다 잡았다, 이제 모리아만 잡으면 돼, 모리아는 너에게 맡기마 라고 말합니다. 모리아는 거대화가 풀린 이후 좀비 병사마저 모두 당한 것을 보며 격분하며 브룩에게 달려들었고, 브룩은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파티 뮤직을 사용하여 모리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브룩은 곧바로 콧노래 300보 영혼의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모리아를 다시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모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브릭 배트를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박쥐들을 브룩에게 날리나, 브룩은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영혼의 외침을 사용하여 모리아의 다리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리아가 브룩을 잡은 이후 브룩을 바닥에 패대기 쳤고, 브룩은 뼈가 부서질 뻔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리아가 브룩을 짓밟으려 하였으나 브룩은 부활 열매의 혼을 자신의 검에 담은 이후 무장색 패기를 발현하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검을 흑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브룩은 콧노래 100보 영혼 집중 참격 가르기를 사용하여 모리아를 정확하게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모리아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브룩은 오랜 악연을 정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 조로, 쌍디, 징베는 불청객을 수색하기 위하여 각자 다른 방향으로 수색을 나섰고, 징베는 물가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도플라밍고가 있었고, 도플라밍고는 도토토토 너라면 이리로 올 줄 알았다. 본래 나는 검은다리 녀석과의 빚을 청산하려 했는데 악어 자식이 물은 질색이라고 해서 말이지 라고 말했고, 징베는 당황하며 도플라밍고 분명 임펠다운에 붙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어째선 이놈이 크로스 길드와 동행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도플라밍고는 뭐 그렇게 되었다, 크로스 길드는 각자의 목적을 위한 동맹이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전투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긴장하며
정상 결전 때와는 차원이 달라졌군 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쌍디는 수색을 시작한 이후 월보를 사용하여 빠르게 수색을 하였고 크로코다일의 패기를 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크로코다일에게 날아가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버렸고 크로코다일은 갈고리로 쌍디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밀짚모자도 롤로나도 아니라 라고 말하며 안도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발끈해하며 검은 다리 쌍디 오늘부터 기억에 새겨둬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테다. 아니 니놈에게는 이 이름이 더 익숙할 테지. 미스터 프린스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미스터 프린스 이 녀석이 알라바스타에서 내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하던 놈이군. 그래 사건의 시초는 이 녀석이다. 오늘 너의 목숨을 거둬서 죄값을 치르게 하지 라고 말하며 독갈고리를 꺼내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쌍디는 너무 강한 말은 하지마 약해 보이니까 라고 말한 뒤 디아블 잠브를 사용하여 다리에 불을 두르며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조로는 수색을 시작한 이후 산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며 계속하여 같은 곳을 헤매었고 당연하게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분노해하며 이 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빌어먹을 시간을 지체할 순 없는데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산을 배회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오직 조로만을 기다렸기에 따로 수색을 하진 않았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도 조로가 나타나기는커녕 가까이도 오지 못하자 결국 미호크가 조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롤로노와 조로 과연 빨간 머리를 뛰어넘는 검사가 되었을지 라고 생각하며 과거 샹크스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조로가 그때의 샹크스의 수준을 초월했으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플라밍고와 징베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징베는 어인가라 때 정권 찌르기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를 노립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공중으로 높게 뜬 이후 블랙나이트를 사용하여 징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빠르게 하강하며 자신의 실에 폐황색 패기를 두른 이후 풀브라이트를 사용하여 징베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징베는 충격을 입으며 주춤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프화이트를 사용하여 징베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징베는 무릎을 꿇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포기하면 편하다고 징베 라고 말하나 징베는 미래의 해적왕의 동료가 될 남자가 너 따위에게 패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섰고 도플라밍고는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밀짚모자가 해적왕이 된다고? 그래 확실히 자질은 있다. 헌데 해적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지. 밀짚모자가 해적왕이 되는 순간 세계정부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테지. 너희 모두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순리를 거스르려 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징베는 전 천룡인 출신이라 그런지 이 녀석도 쓰레기 겁쟁이에 불과하군. 루피는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해방시킬 전사다. 나는 결코 루피를 의심하지 않아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훌륭한 부활을 뒀군. 허나 너희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피셔 타이거가 죽은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플랩스레드를 사용하였고 징베는 전신에 피가 뒤덮이며 쓰러집니다. 도플라밍고는 징베가 쓰러지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타 밀짚모자 일당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베가 다시 일어섰고 징베는 아무리 니놈들이 대단하고 니놈들 눈에 인간과 어인이 하찮게 보인데도 너희들이 그들에 의해서 군림할 자격은 없다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문양색 패기를 두른 이후 귀신 기화장권을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복부에 적중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충격을 입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실실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징베가 밟고 있는 지면을 실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징베는 곧바로 근처의 바다로 뛰어들었고 제 아무리 도플라밍고라 할지라도 바다를 실로 변환시키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바다에서 속도와 신체 능력이 극대화되기에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해류 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하였고 도플라밍고는 물과 함께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기에 바닷물이 몸에 닿자마자 전신의 힘이 쭉 빠져버렸고 징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인공수 대해류 차기를 사용하여
파도를 타고 도플라밍고에게 접근한 이후 어인공수 낙하정권을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앞면에 정확한 타격을 집어넣은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는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여 징베의 복부를 관통시켰고 징베와 도플라밍고는 동시에 리타이어 됩니다. 쌍디와 크로커다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크로커다일은 사블스를 사용하여 쌍디의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이 공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였고 크로커다일은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잠시 후 혈통인자를 통하여 상처를 완벽히 재생시킨 이후 담배를 피며 이 정도 공격은 간지럽다고,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악어 자식 이라고 말한 이후 디아블 잠브를 사용하여 발에 불을 붙인 이후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자신의 복부를 모래로 변환시킨 이후 쌍디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초승달 사고를 사용하여 쌍디를 노립니다. 그러나 쌍디는 월보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낸 뒤 곧바로 공중에서 낙하하며 캐비어 비스트를 사용하여 마치 한 마리의 상어처럼 빠르게 크로커다일의 앞면에 강력한 발차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크로커다일을 완전히 리타이어 시키는 건 무리였고 크로커다일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쌍디는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말한 이후 정강이사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의 왼쪽 허벅지를 정확하게 노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큰 충격을 입었고 데저트 리스파다를 사용하여 쌍디에게 반격을 하였으나 쌍디는 혈통인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처를 회복했고 크로커다일은 좌절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쌍디와 정면 대결로 승부를 보면 승산이 없을 뿐더러 쌍디의 괴랄한 회복력을 뚫기 위해서는 쌍디를 한 번에 쓰러뜨리거나 행동을 완전히 제약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에겐 강력한 한방이 없었기에 쌍디를 한 번에 쓰러뜨리는 것은 무리였고 크로커다일은 쌍디를 모래지옥에 빠뜨려 행동을 완전히 제약시키며 쌍디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다시 전투를 재개했고 쌍디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보기보다 근성 있는 자식이군 이라고 말한 이후 크로커다일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목살 다지기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크로커다일은 땅에 손바닥을 갖다 댄 이후 사막 증발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지면의 수분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며 지면을 모래로 뒤덮었고 크로커다일은 지면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견문색 피기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의 본체를 감지했고 곧바로 크로커다일의 본체를 감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크로커다일의 함정이었고 크로커다일은 쌍디가 자신의 본체를 공격하려는 순간 곧바로 사막의 열풍을 사용하여 거대한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쌍디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쌍디가 모래폭풍 속에서 허우적일 때 크로커다일은 독이 발린 갈고리를 사용하여 쌍디를 긁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쌍디의 온몸에 독이 퍼지며 쌍디는 전신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사막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쌍디를 사막 구덩이에 파묻어버렸고 쌍디는 산채로 사막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쌍디는 크로커다일의 작전에 당하며 온몸이 마비된 채로 사막에 파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쌍디의 몸은 워낙 흡수했으며 회복력이 뛰어났던 터라 얼마 지나지 않아 쌍디는 독을 일부 회복하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쌍디는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한 경험이 많기에 침착하게 숨을 참으며 사막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온 힘을 다해 모래보행을 사용하여 모래지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크로커다일은 견문색 피기로 이를 감지한 이후 쌍디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이전 승부를 보기 위하여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피기를 두르며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방어해냈고 이후 자신의 필살기 중 하나인 백성로 버스트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을 공중 높이 차올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방심하지 않고 크로커다일을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하늘 보행을 사용하여 공중으로 점프한 이후 크로커다일을 그대로 내려 찍어버렸고 크로커다일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자신의 승리를 확인한 이후 가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루피는 버기와 함께 고기를 먹던 도중 동료들이 나타나지 않자 조금은 의아함을 느끼며 버기에게 이봐 빨간코 우리 동료들을 기습한 건 아니지? 라고 물었고 버기는 당황하며
그럴 리가 있나 밀짚모자, 나는 친구로서 널 축하해주기 위해 왔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버기를 의심하긴 했으나 루피 사전에 고기를 주는 사람은 친구이기에 우선은 버기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계속하여 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좀비 병사에게 습격당한 나미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루피는 빨강코 이 자식 처음부터 친한 척하는 게 수상했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버기는 더 이상 루피를 묶어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호크 크로커다일 더플라밍고 모리아가 탑 밀짚모자 일당을 처리했기를 기원하며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버기를 낚아챈 이후 버기를 땅에 내동댕이 쳤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버기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울컥해하며 자신이 한때 샹크스와 라이벌로 불렸으며 루피를 몰아붙인 적도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나도 너와 같은 사왕이다 이놈아, 날 물러보는 건 관두시지 라고 말한 이후 루피의 얼굴에 특제 찐득탄을 쏴버려 루피의 얼굴에 찐득찐득한 점액 같은 걸 쏴버리며 루피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찐득한 점액을 털어내기 위하여 빠르게 달리며 얼굴을 흔들어댔고 버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특제 화염탄을 쏴버리며 루피를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문양색 피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했고 곧바로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버기를 공격하려 했으나 루피는 진액과 불에 휩싸이며 균형 감각이 떨어졌고 버기를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특제 버기탄을 쏴버리며 루피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주었고 버기는 만족해하며 기앗 하하하, 그때 분명 말했지 않나, 니놈이 해적왕이 된다면 난 해적신이 될 거라고 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너무나도 성장한 상태이기에 버기의 장난 같은 공격에 쓰러질 리는 없었고 이윽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비겁하게 싸우냐 라고 말했고 버기는 해적이 뭔지 모르나 애송아, 해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장땡이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크흥 그건 그렇지 라고 말하며 머쓱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버기에게 다가왔고 버기는 특제 찐득탄을 사용하여 루피를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같은 공격에 두 번 당해주진 않았고 버기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버기의 복부에 고무고무 로켓을 장렬시킵니다. 그리고 버기는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루피는 버기를 쓰러뜨린 이후 다른 곳으로 향하려 합니다. 루피에게 일격을 맞은 버기는 한순간만에 의식이 날아갔고 버기는 로저 해적단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버기는 샹크스의 라이벌로 불리고 있었으며 로저와 레일리도 인정하는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수련을 게을리하며 보물만 탐하게 되며 재능을 만개하지 못했고 결국 이도 저도 아닌 해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행운 덕분에 결론적으로 버기는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버기의 해적 인생에 다시 한번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버기는 칭호에 걸맞는 실력을 가지진 못했고 버기 본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내심 마음 한편으로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일격을 허용한 이후 버기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며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극한으로 치솟았고 버기의 잠재력이 개화되게 되며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비로소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주변 사물은 물론이고 생물에 마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어선 버기는 곧바로 루피의 팔을 동강내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문양색 패기를 이용하여 이를 방어했으나 마치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깨름칙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루피는 뒤돌아서서 버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버기는 당당하게 일어서 있었고 버기는 밀짚모자 아직 승부를 결정지지 못했지 않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너도 강해졌구나 라고 말한 이후 기업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기업 피프스 루피와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버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는 버기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지면을 곰으로 바꾼 이후 탄성을 이용하여 빠르게 버기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제자리에서 마치 퐁퐁을 타듯이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루피가 밟고 있는 지면을 그대로 동강내어버렸고 루피는 발판이 사라지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으며 공중으로 점프했으나 버기는 루피의 팔을 동강내려 하였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이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버기가 노린 수는
특제 버기탄을 이용한 타격이었고, 루피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빈틈을 노출하자 버기는 곧바로 루피에게 특제 버기탄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특제 버기탄이 터지기 직전 이를 피해내고자 땅으로 하강하려 합니다. 그러나 버기는 이놈이 특제 버기탄을 피할 것은 알았다 라고 말하며 특제 버기탄을 공중에서 동강내버리며 반박자 빠르게 폭탄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검은색 패기를 통하여 미래를 읽은 뒤 특제 버기탄이 터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었고, 루피는 곧바로 버기에게 접근하여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버기의 얼굴을 곰으로 바꿔버린 이후 버기의 앞면을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멀리 날아갔고, 루피는 버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버기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기는 루피의 밀짚모자를 동강내버리려 했고, 밀짚모자를 목숨처럼 여기는 루피는 밀짚모자에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두르려 하며 빈틈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칼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한 이후 이놈의 약점이 참격이면 변함없겠지, 끝이다 밀짚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공격을 허용한 루피는 피를 흘렸으나 고작 이 정도로 루피를 쓰러뜨릴 순 없었고, 루피는 버기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버기의 전신을 짓눌러버렸고, 결국 버기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해제한 이후 자신과 명승부를 펼친 버기를 인정한 뒤 버기의 망토로 쓰러진 버기를 덮어준 이후 밀짚모자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복귀합니다. 밀짚모자의 땅이 크로스 길드와 맞붙는 사이 로빈은 리오 포네그리프를 모두 해독하는데 성공했고, 세계의 진실을 깨닫게 된 로빈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반이 나타나 해독은 끝났나 보군, 어떤가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니 라고 물었고, 로빈은 정부에서 왜 그토록 D라는 이름을 감췄는지,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리오 포네그리프에조차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군요 라고 말했고, 가바는 그래, 이 리오 포네그리프는 그저 사본이라네. 진짜 리오 포네그리프는 라프텔에 있다네. 중요한 내용은 차마 복사해오지 못했지. 혹시라도 이 리오 포네그리프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라고 말했고, 로빈은 그렇다면 진짜 리오 포네그리프가 원피스인가요? 라고 물었고, 가바는 그것에 대해선 자네들이 직접 답을 확인하세 라고 말했고, 로빈은 더는 가반에게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로를 제외한 모든 밀짚모자의 땅이 복귀했고, 쌍디는 롤로노아 자식 또 어디선가 길을 잃었나 보군, 아니면 설마 라고 말하며 조로가 미호크에게 패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우리가 좀비 병사와 모리아를, 쌍디가 크로코다일을, 징베가 도플라밍고를, 루피가 버기를 처리했다면 조로는 미호크와 맞붙게 되었을 텐데 아직은 세계 최강은 무리인 건가? 라고 말했고, 루피는 우솝, 조로를 믿어. 조로는 절대 안 져. 우리랑 약속했잖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라고 말하며 조로를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솝은 머쓱해하며 로빈, 리오 포네그리프에는 뭐라고 적혀있어? 라고 물었고, 로빈은 듣게 되면 다신 되돌아갈 수 없어. 그래도 들을 거지? 라고 물었고, 밀짚모자의 땅은 일제히 당연하지 라고 소리칩니다. 로빈은 리오 포네그리프와 그간 본 포네그리프의 정보를 취합하여 우선은 고대 왕국에 대해서 말해줄게. 과거 900년 전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왕국이 있었어. 그 왕국의 이름은 엘레페리아. 900년 전 세계는 엘레페리아 왕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번영한 사회였어. 하지만 엘레페리아를 제외한 상위 20개 국가에서 평등한 세상보다 능력주의 세상을 원했고 결국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지. 그리고 엘레피아 왕국과 20개의 국가는 전쟁을 했고 결국 그 전쟁에서 20개의 국가가 승리를 거두며 세계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어. 그리고 세계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팔타리 가문을 제외한 19개 가문은 모두 마리조아로 이주하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현재 그들의 후예가 철령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가 탄생된 비화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미는 그럼 원피스와 포네그리프는 누가 남긴 거야? 라고 물었고 로빈은 원피스를 남긴 이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전사 조이보이, 포네그리프를 남긴 이는 네팔타리 가문의 여왕 릴리, 고대병기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무기였어 라고 말하며 원피스 고대병기 포네그리프의 출처를 밝힙니다.
그리고 징베는 원피스는 라프텔에 있다고 들었소만 그렇다면 고대병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로비는 포세이돈은 대대적으로 어인섬에 태어나는 비범한 공주를 뜻하지 포세이돈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어. 용궁왕국의 공주 시라옷이 플루톤의 설계도는 워터세븐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플루톤의 설계도라면 걱정하지마. 이미 내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 다만 플루톤의 주 재료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라고 말했고 로비는 아마 플루톤의 주 재료는 라프텔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마지막으로 우라노스 아직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나 징베는 도플라밍고에게 들은 말을 떠올리며 마지막 고대병기 우라노스는 마리조아에 있을 걸세. 도플라밍고가 내게 우라노스가 마리조아의 국보이며 현재 세계 정도에서 우라노스를 보관만 하고 있을 뿐 사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그렇다면 세계의 고대병기도 소재지가 파악되었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고대병기를 작동시킬 힘이 없어. 시라오시는 불안정하고 플루톤은 주재료가 없어 우라노스는 찾지도 못했고 라고 말하며 아직은 고대병기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나미는 그렇다면 라프텔로 가는 방법을 알아냈어? 라고 물었고 로비는 라프텔의 위치는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이 있던 곳이야. 현재 정부에서 엘레페리아 왕국의 위치를 감춰두었으며 의도적으로 출입을 막았기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우연히 지나치더라도 엘레페리아 왕국으로 갈 수 없었던 거지. 엘레페리아 왕국 즉 라프텔로 가는 방법은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인도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해. 기록 지침은 로드스타 섬에서 끝이 나지만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세상의 종착역은 로드스타 섬이 아니라 라프텔이야.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4개의 지점을 알아낸 뒤 지도상에서 4지점을 연결하면 비로소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라프텔의 정확한 위치가 드러나. 하지만 라프텔은 평범한 섬과는 다르게 특수한 능력으로 인하여 봉인되어 있는 섬이기에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지점에 가더라도 라프텔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했고 쌍디는 당황하며 그렇다면 라프텔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물었고 로비는 남이 우선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지점을 이어줘 라고 말했고 곧바로 나미는 지도를 가져와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지점을 이어봅니다. 그리고 나미는 놀라며 여기는 리버스 마운틴, 우리가 위대한 항로에 처음 진입했을 때 갔던 섬이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브룩은 놀라며 그곳은 라분이 있는, 그런데 그곳이 라프텔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껏 수많은 해적들이 그곳을 지나왔을 텐데 로저 해적단을 제외하고 그곳에 도달한 해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비는 라프텔 즉 엘레페리아 왕국은 과거에는 분명한 섬이었어. 하지만 세계 정부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엘레페리아 왕국을 그대로 수장시켜버렸고 그 위에 대형 수로를 설치하여 그 누구도 수로의 밑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거지. 그래, 라프텔의 위치는 리버스 마운틴에 수장된 해저 왕국이야. 라프텔로 가기 위해선 리버스 마운틴의 해저 동굴을 통과한 뒤 더 깊은 해저로 파고들다 보면 비로소 라프텔이 모습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등잔 밑이 어둡다니 위대한 항로에서 처음 마주한 섬이 최후의 섬이라니 라고 말했고 로비는 라프텔로 가기 위해선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해. 사방이 어둠으로 뒤덮인 동굴 속에서도 배를 이끌 수 있는 뛰어난 항해사, 엄청난 수압과 물줄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배, 배가 잠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코팅 기술, 라프텔의 입구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 필요한 만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좋아, 그렇다면 바로 라프텔로 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쌍디는 그래,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초록 말미잘 자식이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 녀석과 매의 눈에 대결이 끝난 후 우리는 라프텔로 가는 거다. 어때 루피?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좋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로와 미호크는 로드스타 섬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일지모자 일당과 크로스 길드원 전원은 미호크와 조로의 대결을 관전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주제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 강해졌느냐, 롤로노와 조로 어디 가져가보거라, 세계 최강이라는 자리를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친구와의 약속, 동료들과의 약속, 그리고 나의 신념을 위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한 뒤 칼을 뽑아들었고 조로와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